이런 기능이 있었네? 손에 익으면 정말 시간 아껴줄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끝판왕. 그 탭이 어딨더라? 저는 이거를 영상 준비하다 처음 알아가지고. 안녕하세요. It's okay. 민성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애플 기본 앱 꿀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기본 앱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. 앱 등이라면 한 번쯤 써봤다는 애플의 인터넷 사파리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저도 맥북에서는 사파리보다는 크롬을 더 많이 써요. 근데 왠지 모르게 아이폰에서는 웨일, 크롬 이런 다른 앱보다는 그냥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파리 꿀팁을 탈탈 털어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주소창 위치 바꾸기인데요.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기 하단에 네이버.com 이 인터넷 주소창 있죠. 이게 하단에 있는 게 가장 익숙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인터넷 주소창을 상단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. 이 왼쪽에 가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맨 위에 상단 주소 막대 보기를 하면 이 인터넷 창 주소가 상단으로 옮겨지는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소창이 아래에 있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. 근데 또 상단에 있는 걸 선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선호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, 다시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가가 아이콘 눌러서 하단 탭 막대 보기를 눌러주시면 주소창이 아래로 이동합니다.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? 싶었어요.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해외 뉴스나 해외 문서, 영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은근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영어로 된 사이트가 있으면 캡처하거나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팝하거나 번역기에서 번역을 돌렸다면 사파리에 있는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그런 기능 없이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영어로 된 기사가 있다고 했을 때 가 아이콘 다시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이걸 누르면 이렇게 거의 한 1초 안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. 물론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리뷰에서 알아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완전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번역이 웬만큼 다 이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나 영어로 된 인터넷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이 기능만 손에 익으셔도 매번 번역기 돌려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읽기 도구 보기인데요. 아이폰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인터넷 창을 볼 때 좀 쓸데없는 광고들이 많이 뜬다거나 외부 요소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. 나는 정말 이 뉴스에 있는 핵심 텍스트랑 이미지만 필요한데 외부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안 좋을 때 가가 아이콘을 누르고 읽기 도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말 딱 가독성이 좋은 읽기 모드로 바뀌어요. 그리고 원래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귤 광고가 있었는데 읽기 도구로 바꿨을 때는 그 귤 광고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? 내가 딱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읽고 싶을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뉴스 같은 거 캡처해서 스토리 올리고 싶은데 광고나 기자들의 정보 어느 뉴스 이런 정보까지 캡처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냥 깔끔하게 캡처해서 어딘가에 공유하고 싶을 때 그때도 저는 읽기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읽기 모드 상태에서 다시 이 가가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. 서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. 물론 나눔고딕 명조 이렇게 서체가 많진 않지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맨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누르면 읽기 텍스트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. 읽기 모드를 끄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읽기 도구 가리기를 눌러주시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읽기 모드를 정말 많이 쓴다. 매일 아침 뉴스를 본다거나 인터넷 창을 볼 때 늘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읽기 모드를 디폴트, 기본 설정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. 설정에서 사파리 여기서 하단에 읽기 도구 여기서 모든 웹사이트에서 켜주시면 인터넷 창을 접속할 때 이 읽기 도구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. 그 다음은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기능인데요. 사실 이 기능은 막 텍스트가 엄청 작거나 너무 커서 잘 안 보인다 이럴 때가 아니면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이 가가 아이콘을 다시 누르고 맨 하단에 이 누가 봐도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이 아이콘 있죠. 이걸 눌러주시면 폰트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커진 상태에서 가운데 여기 지금 150%라고 적혀있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100% 기본 사이즈로 돌아오고요. 그래서 폰트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옆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 이걸 보여드려야 한다 그럴 때 좀 텍스트를 크게 해서 읽는 것도 꿀팁이겠죠. 그 다음은 인터넷 탭 간 빠른 전환인데요. 나 애플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에서도 이렇게 두 손가락을 스와이프하면 이전 창으로 넘어가거나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. 아이폰 사파리에서도 트랙패드 제스처랑 비슷한 제스처를 쓸 수 있는데요. 손가락으로 여기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는 창을 이렇게 스와이프 하시면 탭 간 전환이 돼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은 인터넷 탭을 좀 많이 띄워놓으시는 분들 저같이 이거 띄웠다가 저거 띄웠다가 아까 그 창 어딨지?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할 때 매번 이렇게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아이콘 누르고 그 인터넷 창이 어딨더라 이렇게 찾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도 한 손가락으로 하단 주소창만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시면 바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손에 익으면 정말 시간 아껴줄 수 있는 멀티태스킹 꿀팁입니다.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인데요.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 창을 많이 띄워놓으시는 분들은 그 탭이 어딨더라? 그거 내가 분명히 나중에 보려고 띄워놨는데 어딨지 하고 막 한참 찾아야
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는 쉽게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맨 상단으로 올리시면 탭 검색이라는 칸이 있어요.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고 하면 제가 아이폰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있던 거 이 탭이 뜨고, 로퍼라고 하면 제가 신발 구경하고 있던 게 뜨고요. 금리라고 하면 제가 재테크 관련해서 보고 있던 기사가 뜨죠.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이 인터넷 창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인식을 해주는 것 같진 않고, 이 인터넷 창에 이 작은 소제목들 있죠. 이 제목 안에서만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문 내용까지는 검색이 안 되지만 중요한 키워드로 그 인터넷 창이 어디 있었더라? 찾고 싶었을 때는 이렇게 상단에서 탭 검색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기기간 사파리 창 호환인데요. 아이폰에서 읽고 있던 인터넷 창들을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아이패드에서 읽고 있던 인터넷 창들을 아이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아이폰에서 사파리 접속하시면 여기 하단에 만송이 아이폰에서 라는 탭이 생겨요. 그럼 이 안에는 제가 실제로 이 아이폰에서 보고 있던 인터넷 창들이 다 뜨는데요. 이렇게 바로 클릭하면 제가 보고 있던 창으로 넘어가고,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읽기 도구 활성화를 기본 디폴트 설정을 해놨으니까 자동으로 읽기 모드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반대로 또 아이폰에 들어가면 아이패드에서 라는 항목이 뜨면서 제가 아이패드에서 읽고 있던 인터넷 창들을 바로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최근까지도 저는 아이폰에서 읽고 있던 인터넷 창을 아이패드에서 보고 싶으면 에어드랍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뭐 카톡으로 링크를 전송한다거나 조금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했는데, 이 호환성 좋기로 소문난 애플이 그럴 리가 없죠. 사파리 창에서 바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읽고 있던 인터넷 창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, 사실 이 기능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사파리 창을 자세히 살펴다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잘만 활용하시면 멀티태스킹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PDF로 보내기인데요. 뉴스나 정보성 글 아니면 중요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캡처해서 야 이거 중요한 정보야, 부장님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,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PDF로 전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. 그럴 때는 이 사파리 탭에서 하단에 공유 버튼이 있죠. 이걸 누르고 상단에 옵션이라는 칸이 있어요. 이 옵션을 누르시면 자동 PDF, PDF 읽기 도구, 웹 아카이브 이렇게 4개의 포맷이 뜨는데, 여기서 PDF를 누르고 완료, 그 다음에 에어드랍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문서가 PDF로 호환이 돼서 공유가 돼요.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 인터넷 창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PDF로 바꾸는 거고, PDF 읽기 도구를 누르시면 이 인터넷 창을 필요 없는 정보는 빼고 가독성 좋게 그 읽기 도구 모드로 한 다음에 그걸 또 PDF로 한 거라서 훨씬 깔끔하게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PDF든 PDF 읽기 도구이든 포맷을 바꿔서 공유하시면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. 사실 이것도 손에 익으면 되게 좋은 기능인데, 지금까지는 공유할 때 이렇게 매번 다 캡처해가지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공유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, 손에만 읽는다면 정말 잘 쓰는 기능이에요. 그 다음은 읽기 목록 추가인데요. 읽기 목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인터넷 창들을 모아두는 칸이에요. 읽기 모드가 특히 좋은 게 저장을 해두면 와이파이나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도 그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.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맛집 이런 거를 매번 다 캡처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도 잘 안 되잖아요. 맛집이 얼마나 많을 텐데. 그럴 때 다 읽기 모드에 저장을 해두면 인터넷이 끊긴 비행기에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한 기능입니다.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다시 또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여기 두 번째 읽기 목록에 추가 이렇게 누르면 읽기 목록 기사를 오프라인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저장하겠습니까가 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해외여행 가거나 비행기에서 읽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저장하시면 되고, 아니다 나는 어차피 늘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저장하지 않으시면 되는데, 자동으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인터넷 창에 읽기 목록에 아까 제가 저장해놨던 이 재테크 꿀팁 기사가 저장이 된 게 보이죠. 아이폰에서 읽기 목록 추가를 해두면 아이패드에서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. 저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읽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여행 갈 때 여행 맛집이나 일정 짤 때 참고할 만한 블로그 같은 거를 다 읽기 목록에 추가해두면 나중에 훨씬 빠르더라고요. 그 다음은 인터넷 창을 홈 화면에 추가하기인데요. 네이버나 구글 크롬 같이 이런 인터넷 앱이 아니라 특정 인터넷 창, 예를 들면 뭐 강남 맛집, 오늘의 실시간 뉴스 탑10 뭐 이런 특정한 인터넷 창들을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제가 인턴을 했던 회사는 점심 메뉴를 앱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창에서 로그인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구내식당 점심 메뉴 뭐지? 하고 늘 들어갔었는데, 옆에 있던 분이 그냥 홈 화면에 추가하면 되잖아요. 아니 이츠오케이가 그것도 몰라요?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, 경제 탭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방문을 한다 그러면 이 경제 탭 자체를 즐겨찾기 해서 자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, 그것보다는 하단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, 홈 화면에 추가 있죠. 이걸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. 경제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폰 배경화면에 경제 탭이라고 아이콘이 추가된 게 보입니다. 이걸 누르면 아까 제가 추가해놨던 이 경제 탭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점심 메뉴처럼 매일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접속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마크업 기능인데요. 아이폰
좀 써보신 분들은 다들 어쩌다가 막 마크업 우연히 들어가 보신 게 다일 거예요. 마크업이 뭔지는 알지만 굳이 이게 필요한가 해서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것도 정말 잘만 쓰면 웬만한 PDF 편집하는 툴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표시, 마크는 다 가능해요. 예를 들면 제가 보고 있는 이 경제 탭을 PDF로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부분 캡처해서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수정사항을 전달한다거나 할 때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마크업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일단 PDF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하단에 다시 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다 뭘 뜻하는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연필, 형광펜, 볼펜, 지우개.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를 눌러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부분 있죠. 이렇게 자를 갖다 대고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쭉 그어요. 그다음에 다시 뭐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선택해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. 뭐 이 정도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두께나 투명도 조절해서 뭐 코스피가 얼마다, 코스닥이 얼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맨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. 여기를 누르면 더 섬세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를 눌러서 편집, 그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정보,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서명을 해야 되는 계약서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서명 눌러서 여기 이렇게 서명을 한 다음에 제 서명을 이렇게 바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. 확대기는 사실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하단에는 네모, 동그라미, 말풍선, 화살표 같이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콘들이 4개가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 PDF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뭐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두면 자동으로 내 데스크탑에 지금 제가 이 막 이렇게 낙서한 PDF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정말 편하겠죠. 지금은 제가 기능을 보여드리느라 막 이것저것 써서 그렇지 아까처럼 문서에 서명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한테 이 인터넷 창을 공유해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세요.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런 상황 때 쓰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.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인데요. 우리가 컴퓨터 할 때는 컨트롤 F 눌러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잖아요. 근데 그게 사파리에서는 사실 손에 익지 않아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매번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. 하단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페이지에서 찾기를 누르시면 이게 그 컨트롤 F랑 똑같은 기능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코스닥 치면 코스닥 이렇게 2개가 나오고 뭐 주가라고 치면 주가 이렇게 단어를 찾아줘요. 그래서 특정 단어를 찾으실 때는 이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빠른 메모에 추가하기인데요. 이렇게 인터넷 창을 하다가 아 이건 메모에 추가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그때까지는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메모 앱을 들어가서 새로 작성한 다음에 붙여넣고 이렇게 했는데요. 그러지 않아도 빠른 메모에 추가하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빠르게 추가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이 옷이 코트가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또 화면 하단에 공유 버튼 누르고 빠른 메모에 추가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링크가 등록이 된 메모창이 뜨는데요. 코트 살 것 모음 겨울 아우터 모음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두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메모창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추가해놨던 여러 빠른 메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라이브 텍스트 활용하기인데요. 이 라이브 텍스트 기능은 iOS 16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활용도가 정말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저도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이걸 사파리에서도 잘 쓸 수 있어요. 이제 아이폰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도 바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특정 인터넷 주소를 발견했을 때 그걸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인터넷 창에 들어가지 않아도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IT 투어 이런 포스터를 발견했을 때 여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. 그냥 예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이미지 하단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. 이 링크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인식이 되면서 링크 열기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이트 들어가려면 www.어쩌고저쩌고.com 기억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텍스트로 링크를 입력했어야 되는데 이 라이브 텍스트가 가능하다는 것만 잘 알면 아까처럼 링크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를 인식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은 배경 이미지 바꾸기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은 사실 말하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지만 저는 이거를 영상 준비하다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 사파리 탭 있는 화면에서 맨 하단에 편집 있죠? 편집을 누르면 뭐가 이렇게 떠요. 근데 맨 하단에 배경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. 심지어 또 예뻐.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터넷 창 볼 때 기본 이 배경화면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 배경을 누가 바꾸겠냐만 배경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? 그리고 아까 이 편집 기능에 들어가셔서 배경 이미지보다 더 다양한 중요한 기능들을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나와 공유된 항목이나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그리고 시리 제한, 아이클라우드 탭 이런 탭들은 저한테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꺼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 중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나와 공유된 항목 같은 경우는 친구랑 아이메시지, 문자로 맛집 링크 같은 거 주고받았을 때 그 맛집 링크들이 이 사파리 창에도 나와 공유된 항목이라고 하면서 뜨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불필요한 기능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능은 저는 꼭 끄는 편이에요. 네,
오늘은 이렇게 사파리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저보다 애플 제품 많이 아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이걸 사파리 꿀팁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파리 꿀팁을 탈탈 털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집단 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터넷 꿀팁도 많이 알려주시고요.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